여러분, 혹시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부터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 건 옛말이라지만 요즘도 처가에서 왕처럼 대접받는 사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한 집안에 두 사위가 있는데 한 명은 금칠한 상전에 앉아 있고 다른 한 명은 흙탕물 튀기며 마당쇠 노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꼴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지독하고도 노골적인 차별의 벽 앞에서 눈물 흘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호랑이처럼 일어선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둘째 사위 강지훈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주말 오후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가 들썩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모님인 최 여사의 집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둘째 사위 지훈 씨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봐온 무거운 식재료에 장모님이 특별히 부탁한 시골떡 상자까지 어깨가 빠질 듯하지만 지훈 씨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모님께 점수 좀 따보려는 참으로 착하고 미련한 마음이었지요. 장모님, 좋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장모 최 여사는 사위의 땀방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문을 열어주고는 왔나? 거기 현관에 대충 놔둬. 아유, 지저분하게 흙 떨어진다. 야, 미정아, 네 남편 왔으니까 주방 가서 짐 좀 같이 정리해. 나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 하겠다. 엄마, 지훈 씨 지금 1층에서부터 저 무거운 걸 다 들고 왔어. 물 한 잔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아내 미정 씨가 편을 들어보지만 최 여사는 콧방귀를 낍니다. 지훈 씨는 익숙한 듯 허허 웃으며 곧바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훈 씨는 대학 시절부터 자취를 오래 해서 요리며 집안일이 수준급이었거든요. 그 솜씨를 기특해 하기는커녕 최 여사는 지훈 씨를 마치 돈 안 드는 파출부 정도로 여기기 일쑤였습니다. 지훈 씨가 주방에서 생선 비늘을 긁고 고기를 재우며 씨름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최 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이 집안의 자랑, 첫째 사위이자 정형외과 의사인 박정호 씨가 등장한 것이었죠. 어이구, 우리 박서방 왔는가? 아니,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미영아, 너는 박서방 피곤한데. 좀 쉬게 하지 않고 뭐하러 데리고 왔니? 어서 들어와, 어서. 엄마, 정호 씨, 어제 수술이 연달아 3개였어.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 내가 억지로 데려온 거야. 정호 씨, 얼른 안방 들어가서 좀 자. 밥 다 되면 깨울게. 첫째 사위 정호는 미영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방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져요. 잠깐 눈 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산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첫째 사위 정호 씨가 내민 것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지훈 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골라온 싱싱한 갈치보다 정호 씨가 돈으로 사온 명품 가방이 훨씬 더 효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정호 씨는 인사를 마친 뒤 당연하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 대자로 뻗어 잠을 청했습니다. 처가 어른들이 계신 거실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주방에서는 지훈 씨가 칼질 소리를 죽여가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혹시나 귀한 큰 사위의 단잠을 깨울까봐 장모님이 눈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같은 사위인데 한 명은 돈 몇 푼의 상전 대접을 받고 한 명은 몸으로 때워도 머슴 취급을 받으니 말이에요. 엄마,
형부는 오자마자 자고, 우리 남편은 오자마자 일만 하고. 이게 무슨 가족 모임이야? 지훈 씨도 평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단 말이야. 미정이 엄마를 향해 속상한 얼굴로 말했어요. 예, 네 형부는 응급수술 잡히면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고 강서방은 정시에 출퇴근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네 남편 원래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하잖아. 박서방은 사람 살리는 귀한 손인데. 이런 험한 일 하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내가 책임질 거니. 그리고 박서방이 준 가방 봐라. 강서방이 백날 일해봐야 저런 거 하나 사주겠니? 다 각자 역할이 있는 법이야. 최 여사의 말은 지훈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각자의 역할. 지훈 씨에게 허락된 역할은 그저 이 집안의 꾸준 일을 군소리 없이 해치우는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묵묵히 마늘을 빻았습니다. 마늘 향이 매운지 아니면 서러움이 북받치는지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 최 여사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차별의 파도가 조만간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해일의 중심에는 아들의 굽은 등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키던 또 다른 어머니 지훈 씨의 모친이 서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독한 차별의 서막은 이렇게 처가 거실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몸을 써야 하는 자리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장모 최 여사에게 지훈 씨는 사위라기보다 언제든 불러서 쓸 수 있는 성능 좋은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말마다 걸려오는 장모님의 전화는 안부를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나갔다. 세면대가 막혔다. 컴퓨터가 느려졌다. 그 모든 소소하고 귀찮은 일들은 당연히 둘째 사위 지훈 씨의 몫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처가 베란다에서 땀을 흘리며 방충망을 갈고 있을 때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첫째 딸 미영 씨가 남편 정우 씨가 보내준 호텔 뷔페 식사권을 흔들며 장모님 길을 살려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것 봐. 우리 정우 씨가 엄마랑 같이 가라고 VIP 식사권 줬어. 여기 예약하려면 2달 전부터 대기해야 하는 곳이야.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지. 어이구, 역시 박서방이야.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해도 장모 챙기는 건 우리 박서방뿐이네. 강서방, 자네도 들었지? 박서방은 이렇게 수준이 달라. 윗동서에게 좋은 점은 배워야 하는 거야. 에이구. 거자네는 거기 다 고쳤으면 와서 거실 유리창 좀 닦아. 먼지가 자욱하네. 네, 장모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닦을게요. 거실로 들어온 지훈 씨의 옷은 이미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 최 여사는 사위에게 앉으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 씨의 옷에서 떨어진 먼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죠. 보다 못한 둘째 딸 미정 씨가 한마디 거듭니다. 엄마, 강서방 이번 주 내내 야근하고 모처럼 쉬는 날이었어. 그런데 아침부터 불러서 이게 뭐야? 형부는 식사권 한 장 보내고 입 싹 닫는데 왜 우리 지훈 씨만 부려먹어? 너는 어째 매번 형부랑 남편을 비교하니? 박서방은 사람 살리는 의사고 강서방은 시간 많은 직장인 아니냐. 시간 있는 사람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강서방 자네, 내 말이 틀린가? 지훈이 난처한 얼굴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해요. 미정아, 괜찮아. 금방 끝나. 지훈 씨는 허허실실 웃어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엔 차가운 응어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훈 씨라고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맞이한 소중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시집온 미정 씨가 친정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는 묵묵히 처가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지훈 씨의 희생을 장모님은 무능력함으로 치부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과 노동을 그저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비루함으로 여긴 것이지요. 지훈 씨가 정성껏 고쳐놓은 보일러 덕분에 따뜻한 밤을 보내면서도 최 여사는 머릿속으로 오직 첫째 사위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국리뿐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비단 장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 미영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동생 미정 씨에게 사사건건 남편의 직업과 수입을 들먹이며 우월감을 표시했죠. 미정아, 너도 고생이 많다. 형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내가 다 해주는데 제부는 저렇게 일만 하니 안쓰러워. 그래도 뭐 제부가 저런 거라도 잘하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정말 우리 집안의 맥가이버야. 언니의 비아냥에 미정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처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면서도 방관하는 언니,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엄마. 지훈 씨는 그런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무언의 신호였지요.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지훈 씨가 묵묵히 유리창을 닦는 동안 장모 최 여사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다가올 자신의 칠순 잔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사돈, 저 최 여사예요. 이번 칠순 때 꼭 오셔야 해요. 우리 큰 사위가 예약한 호텔 뷔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 그리고 우리 강서방이 그날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돼요. 네, 그럼요. 우리 사위들이 아주 효자라니까요. 전화를 끄는 최 여사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지훈 씨의 어머니, 즉 안사돈의 귀에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를요. 우리 아들이 안내를 하고 준비를 다 한다니? 안사돈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희생을 직감했습니다. 지훈 씨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알아누웠습니다. 무리하게 사다리를 타고 무거운 짐을 옮긴 탓에 몸살이 난 것이었죠. 미정 씨는 남편의 등에 파스를 붙여주며 펑펑 울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더 화가 나. 왜 시키는 대로 머슴처럼 일만 해. 화도 안 나. 난 미칠 것 같은데. 지훈 씨는 엎드린 채로 미정 씨를 향해 손가락 하트를 날렸습니다. 내가 미쳐. 미정 씨는 파스가 붙여진 지훈 씨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헌신이 처가에서는 당연한 봉사로 시댁어른들에게는 못난 아들의 굴욕으로 비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장모 최 여사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화환들로 가득했지요. 축환갑도 아니고 칠순이니만큼 최 여사는 온 동네방네,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예전 개 모임 멤버들까지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사위를 둔 자신의 대단한 인생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일종의 승전고를 울리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연회장 입구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은 최 여사 곁에는 훤칠한 키에 맞춤 정장을 입은 첫째 사위 박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라도 되는 양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손님을 맞이했죠. 병원 원장들이 보낸 거대한 화환들이 그의 등 뒤에서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아이고, 얘 좀 봐. 우리 첫째 사위 박서방 알지? 이번에 학회 때문에 바쁜데도 장모 칠순이라고 이렇게 호텔을 통째로 빌려줬지 뭐야.
역시 박서방밖에 없어. 최 여사가 큰 사위 정호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정우님. 당연히 해드려야 할 도리인걸요. 다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좋은 와인도 준비해뒀습니다. 그 화려한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연회장 구석 복도에는 또 다른 사위 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장 차림이긴 했지만 이미 자켓은 벗어 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이 몰려오면서 부족해진 답례품 상자를 창고에서 나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주차장에서부터 모셔오는 일은 오롯이 지훈 씨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등판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훈 씨의 어머니, 즉 안사돈이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아끼던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고 사돈의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오신 길이었지요. 하지만 안사돈의 발걸음은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 지훈이가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커다란 상자 더미를 가슴에 안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훈아,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지훈 씨는 급하게 지나가는 웨이터를 불러 세웠습니다. 3번 테이블에 음료가 부족하대요. 얼른 좀 채워주세요. 라고 외치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안사돈은 차마 아들을 부르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구에서는 첫째 사위가 의사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고 있는데 내 아들은 남의 집 일꾼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자 안사돈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최 여사의 헌정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첫째 사위 정호 씨와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정호 씨가 선물한 가방, 정호 씨가 보내준 보약. 영상 속에서 지훈 씨의 모습은 단 한 컷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최 여사의 소감은 안사돈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준 우리 박서방 정말 고맙네.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뒀어. 우리 박서방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아, 그리고 저기 뒤에서 고생한 강서방도 수고했어. 우리 둘째 사위는 이런 꾸준 일을 도맡아 해주는 전문가이니까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즐겼네. 호호호.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찼습니다. 지훈 씨는 구석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지만 안사돈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꾸준일 전문이라니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불러다가 잔치 뒤치다꺼리나 시키면서 수치심조차 주저하지 않는 사돈의 몰상식함에 안사돈은 피눈물이 났습니다. 안사돈은 조용히 일어나 뷔페 음식을 단 한 점도 입에 대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길, 그녀는 복도 한편에서 첫째 딸 미영 씨가 지훈 씨에게 쏘아붙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부, 아까 우리 시댁 어른들 오셨을 때 왜 바로 나와서 인사 안 했어요? 사돈 어른들이잖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정호 씨가 얼마나 무안해했는지 알아요? 제부는 이런 거라도 잘해야 점수 따는 거 몰라?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죄송해요, 처형. 주차장에 문제가 생겨서 좀 늦었습니다. 아들의 굽은 등과 떨리는 목소리. 안사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감싸며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그녀는 다시 차갑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내 아들이 머슴 취급을 받는다면 그 원인은 그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둔 사돈 댁의 오만함에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은
이미 예전에 온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평생의 신조를 몸소 가르쳐 주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사돈, 당신 딸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내 아들을 머슴으로 만드셨으니 당신 딸이 식모가 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겠어요. 안사돈의 나직한 혼잣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차별의 역전극, 그 치밀한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모 최 여사는 꿈에도 모른 채 연회장에서 의사 사위의 손을 잡고 건배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지훈 씨의 어머니 안사돈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광경이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구부정한 등,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까지. 잠을 자려고 누워도 천장에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이 아른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안사돈은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건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돈, 당신이 내 아들에게 준 모멸감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당신 딸을 통해 똑똑히 느끼게 해주겠어요. 안사돈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안사돈은 아주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장모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칠순 잔치 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하다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할 테니 미정이와 함께 집으로 꼭 와달라는 초대였지요. 최 여사는 그 속내도 모른 채 역시 내가 우리 박서방 덕에 호텔 잔치를 크게 열었더니 사돈도 기가 죽었나 보내라며 기세등등하게 안사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거실에는 안사돈의 첫째 며느리, 즉 지훈 씨의 형수인 유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잘나가는 변호사였지요. 평소 최 여사가 박서방을 의사사위라며 자랑할 때마다 속으로 내심 부러워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큰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나 사돈, 아니 큰며느님도 계셨네요. 변호사 양반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바쁘실 텐데. 어서 오세요, 사돈. 우리 유진이. 우리 큰애가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사돈 오신다고 잠깐 얼굴 비추러 나왔어요. 자, 유진아. 너는 가서 서재에서 하던 일 계속하거라. 여기 과일 깎고 차 내오는 건 우리 미정이가 하면 된다. 안사돈의 말에 최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소 안사돈은 며느리 미정 씨를 친딸처럼 아끼던 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인 자신 앞에서 대놓고 자기 딸 미정이에게 일을 시키다니요. 미정 씨 역시 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며칠 전 남편 지훈 씨가 친정에서 겪은 일을 알고 있었기에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손이 어째 그렇게 느리니? 사돈 어르신 오셨는데 얼른 물 올리고 저기 냉장고에 있는 전복도 손질해서 죽 좀 쑤어라. 그리고 너희 형님 유자차도 진하게 타서 방에 갖다 줘. 내일 재판 때문에 애가 아주 녹초가 됐어. 아니 사돈. 미정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하다고 하던데 큰며느님도 계신데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큰애는 변호사잖아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귀한 손인데 이런 험한 일 하다가 손끝이라도 다치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대 큰 사위 박서방도 의사라 귀한 손이라고 그리 아끼신다면서요? 우리 큰며느리 유진이도 똑같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원래 손재주 좋고 시간 많은 미정이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최 여사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귀한 손, 당연한 일. 그건 자신이 지훈 씨를 부려먹을 때 입에 달고 살던 말들이었으니까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복과 씨름하는 딸 미정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최 여사의 가슴이 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정아, 설거지 다 했으면 저기 베란다에 쌓인 화분 좀 옮겨라. 우리 큰애가 무거운 걸 못 들어 팔 힘이 약해서. 너는 친정 가서도 그런 일 도맡아 한다면서? 언니랑 형부 앉혀놓고 사돈이 그러시더라고. 내 남편 강서방이 그런 게 체질이라고. 부부는 닮는다더니 부창부수로구나. 최 여사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애를 식모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면전에서 내 딸을 이렇게 부려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안사돈은 찻잔을 손에 든 채로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왜요, 사돈? 저는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하시는 거 보고 배운 것뿐인데요. 칠순 잔치 때 우리 지훈이가 주차장에서 짐 나르고 신발 정리할 때 사돈은 큰 사위 박서방 손 잡고 웃고 계셨잖아요. 사위 하나는 잘 얻었다고 하셨죠? 내 아들은 사돈 댁에서 사위 아닌 머슴이었는데 그럼 사돈 딸은 우리 집에서 식모가 되는 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안사돈의 서늘한 전공법에 최 여사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사돈의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당신이 무시한 그 남자가 바로 내 금쪽 같은 자식이다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지요. 사돈, 대접받고 싶으면 내 자식부터 대접하세요.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집 딸도 귀한 거고, 내 딸이 귀하면 남의 집 아들도 귀한 법입니다. 사돈이 우리 지훈이를 사위가 아니라 머슴으로 보셨으니, 저도 이제 미정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으로 보려 합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참 편안하시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꾸준히 일을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데 그동안 지훈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헌신이 짓밟히는 걸 보며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었을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기엔 너무 민망한 변명 같아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운전하는 지훈 씨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보는데 예전엔 당연해 보이던 사위의 운전이 오늘따라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지훈 씨가 소리 없이 메워왔던 집안의 거대한 구멍들이 그가 손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안사돈의 서슬퍼런 거울 치료가 있고 난 뒤 지훈 씨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그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예전 같으면 장모님의 전화 한 통에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을 지훈 씨였지만 이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요즘 회사 업무가 너무 밀려서요. 지훈 씨의 이 짧은 한마디가 처가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장모 최 여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모 최 여사의 집 주방 수전이 고장나 물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 같으면 지훈 씨가 퇴근길에 들러 뚝딱 고쳐놓았을 일입니다. 최 여사는 습관적으로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강서방, 나야. 지금 주방 수도꼭지가 터져서 물바다가 됐네. 자네 지금 퇴근했지? 얼른 와서 이것 좀 봐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물 닦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어. 아, 장모님, 어쩌죠? 저 지금 거래처 미팅 때문에 지방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시간이 전혀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걸 어쩌라고. 자네 없으면 이거 고칠 사람이 없는데 박서방한테 전화할 수도 없잖나. 그 바쁜 사람한테 수도나 고쳐달라고 할 순 없지. 지훈 씨가 차분하게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럴 땐 서비스 센터나 설비 업체를 부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금방 고쳐줄 거예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기가 툭 끊겼습니다. 최 여사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부르라고? 평생 지훈 씨라는 무료 수리 기사를 써왔던 최 여사에게 출장비를 내고 사람을 부른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궁색하게 첫째 딸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영아, 박서방한테 좀 물어봐라. 혹시 아는 수리 업체라도 있는지. 아니면 박서방 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이것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러자 미영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엄마, 정우 씨가 수도꼭지를 어떻게 고쳐? 그 손이 어떤 손인데 그런 쇳덩어리를 만지게 해? 그리고 정우 씨 오늘 골프 모임 있어서 늦어. 엄마가 사람 불러. 돈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돈 몇 푼. 그 몇 푼이 아까워 사위를 부려먹던 최 여사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설비 업체를 불렀습니다. 출장비에 부품비까지 지훈 씨라면 공짜로 해줬을 일이 순식간에 10만 원이 넘는 지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에어컨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장모님이 애지중지하던 컴퓨터는 블루 스크린이 뜬 채 먹통이 되었습니다. 베란다 창틀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무거운 쌀통은 구석에서 먼지만 폴폴 날리고 있었지요. 지훈 씨라는 존재는 처가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톱니바퀴는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여사는 집안 곳곳에서 지훈 씨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하나 가는 법을 몰라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지내야 했고 무거운 이불 빨래를 들 힘이 없어 며칠째 꿉꿉한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최 여사는 첫째 사위 박서방에게 기대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박서방의 벽은 높고도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과 큰딸 미영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최 여사가 큰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박서방,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좀 나면 우리 집 와서 저기 거실 커튼 좀 달아줄 수 있나? 내가 팔이 안 올라가서 그래. 장모님, 그런 건 심부름센터 부르시면 3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제 주말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가서 커튼 다는 것보다 사람 부르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미영아, 장모님께 업체 번호 좀 보내드려. 박서방이 신문에 눈을 고정한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서방의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고 대접했던 의사 사위에게 자신은 그저 시급으로 환산되는 거래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반면 아무 데가 없이 땀 흘리며 커튼을 달고 무릎이 아프다는 장모님을 위해 파스를 붙여주던 지훈 씨의 투박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 최 여사는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산책로를 걷다가 지훈 씨와 안 사돈이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의 가방을 대신 들고 연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 편안하고 행복한 아들의 미소. 최 여사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머슴처럼 부리던 저 사위가 저 집에서는 저렇게 귀한 아들이었구나. 안사돈이 칠순 잔칫날 왜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보았는지, 왜 자기 딸 미정이에게 똑같은 수모를 주었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대접했던 박서방은 결코 자신의 기둥이 되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무시했던 강서방은 이미 이 집안의 기둥을 넘어 지붕까지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깨달아졌습니다. 최 여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장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평온할 때는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저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 높은 사위가 최고인 줄만 알았던 장모 최 여사에게 운명은 가혹한 시험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발길을 끄는 지 한 달째 되던 날, 평소 혈압이 높던 최 여사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둘째 딸 미정 씨가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장모님의 가슴 속엔 사고의 통증보다 더 아픈 배신감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최 여사 곁에서 미정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언니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정호 씨가 있는 병원 응급실이었기에 금방이라도 달려와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무심했지요. 아, 미정아. 이 새벽에 왜 자꾸 전화를 해? 나 지금 정우 씨랑 제주도 호텔이야. 내일부터 정우 씨 학회에 있어서 미리 내려와서 쉬는 중이라고 했잖아.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가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형부네 병원 응급실이야. 형부 아는 선생님이라도 좀 연결해 줘야 할 거 아냐? 엄마 지금 검사도 못 받고 계속 대기 중이라고. 야, 네 형부가 아무리 거기 과장이라 해도 연락하면 뭐가 달라져? 절차대로 해야지. 그리고 형부 지금 자고 있어. 피곤한 사람 깨워서 뭐 어쩌라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기다리게 하는 거지. 엄마 곁에 간병인 붙여. 우리 모레 올라가니까 그때 들를게. 끊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우뚜 소리는 최 여사의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크게 응급실을 울렸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두 딸의 통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최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고 박서방 피곤하다, 박서방은 귀한 몸이다라며 애지중지했던 사위와 딸은 정작 장모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휴식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자다 말고 달려온 지훈 씨는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최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미정아, 검사 결과는? 선생님 어디 계셔? 내가 가서 좀 물어볼게. 미정이 남편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형부랑 언니는 연락도 안 되고 나 너무 무서웠어. 걱정 마. 내가 방금 원무과 가서 상황 확인했어. 아는 형님 중에 여기 근무하는 분이 있어서 부탁드렸으니까 곧 병실 배정될 거야. 장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훈 씨는 장모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사위 정호 씨가 절차대로 하라며 외면했던 그 병원에서 지훈 씨는 발바닥이 부릅뜨도록 뛰어다니며 입원 수속을 밟고 장모님의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일을 도왔습니다. 최 여사는
그런 사위의 손을 보았습니다. 첫째 사위처럼 매끄럽고 흰 손은 아니었지만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원실에 올라온 뒤에도 지훈 씨의 정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모님이 평소 좋아하던 물김치를 담가오고 입맛 없어 하시는 장모님을 위해 죽을 직접 써서 식지 않게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안사돈의 거울 치료 이후 거리를 두려 다짐했던 지훈 씨였지만 차마 쓰러진 어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머슴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늦게 제주도에서 돌아온 큰딸 미영 씨와 정호 씨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지훈 씨가 챙겨온 반찬 냄새를 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엄마, 병실에서 무슨 이런 냄새 나는 반찬을 드셔? 정우 씨가 최고급 영양제 챙겨왔으니까 이거 드세요. 제부도 참 센스 없게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떡해? 박서방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장모님, 좋았습니다. 거봐요. 사람 쑤시라니까 무리하시다가. 여기 과장한테 얘기해뒀으니까 퇴원 절차 빨리 밟으세요. 저도 바빠서 올해는 못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역시 우리 박서방 하며 맞장구를 쳤을 최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 여사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서방, 자네 갈 길 가게. 나는 박서방이 가져온 영양제보다 강서방이 가져온 이 물김치가 100배는 더 달고 맛있네. 사람이 아파 보니까 알겠어. 돈으로 바른 가방보다 내 곁에서 손잡아주는 따뜻한 손이 진짜 귀한 거라는 걸. 미영이 너도 그만 가라. 나 지훈이가 해주는 죽 먹고 잘 거니까. 정호 씨와 미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항상 자신들을 상전 모시듯 하던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강서방이라는 이름과 차가운 축객령. 병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구석에서 과일을 깎던 지훈 씨도 깜짝 놀라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지훈 씨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 사위를 하찮게 여겼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안사돈을 향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모 최 여사는 비로소 벼랑 끝에 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금박지 속에 감춰진 오만함보다 투박한 흙 속에 묻혀있던 지훈 씨의 진심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장모 최 여사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안사돈의 집 앞이었지요. 손에는 정성껏 포장한 과일 바구니 대신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나물 보따리와 깨끗하게 손질한 북어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 안사돈의 집에서 겪었던 그 매서운 거울 치료가 떠올라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최 여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안사돈은 평소처럼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최 여사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최 여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들고 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돈. 제가 염치도 없이 또 왔습니다. 이거 제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온 거예요. 우리 지훈이. 아니, 사돈댁 귀한 아드님 몸보신 좀 시켜주라고요.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지난번 제 뜻 충분히 전한 것 같은데 또 사돈 딸 미정이 부려먹을까봐 확인하려 오셨나요? 안사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천장을 보는데 사돈이 하신 말씀이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더군요.
내 딸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아들 가슴에 대못 박은 이 못난 장모를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은 최 여사가 가져온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아들이 겪었던 서러움과 같은 부모로서 느끼는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사돈, 제가 독하게 마음 먹고 사돈 딸 미정이를 부려먹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정이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집에서 머슴 소리 들으며 신발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웃고 있던 사돈의 모습이 너무 잔인해서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인데 사돈은 제 아들의 얼굴에 흙칠을 하셨잖아요. 최 여사가 안사돈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사돈. 제가 박서방 그 허울 좋은 의사 껍데기에 눈이 멀어 진짜 보물 같은 강서방을 발로 찼습니다. 지훈이가 제 병수발 다 드는 동안 제가 그렇게 떠받들던 박서방은 얼굴 한번 안 비치더군요. 사돈, 제가 이제야 사람을 볼 줄 알게 됐습니다. 제발 그동안 제 무식한 행동들 다 잊어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사죄는 드리고 싶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서 내려와 안사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려한 금반지가 껴진 최 여사의 손이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안사돈의 마디 굵은 손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안사돈은 잠시 침묵하다가 최 여사가 가져온 나물 보따리를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듯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사돈이 지훈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진짜라면 저한테 빌 게 아니라 앞으로 지훈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제 아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처가의 풍경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열린 가족 모임 날 장모 최 여사는 집안에 큰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첫째 딸 미영 부부가 도착하기도 전 장모님은 미리 도우미 업체를 불러 청소와 음식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들어오자마자 예전처럼 짐을 맡기는 대신 현관까지 마중 나가 사위의 외투를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서방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얼른 저기 소파 가서 쉬어라. 오늘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자네는 숟가락만 들면 돼. 지훈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늘 하던 건데요, 뭐. 아니야, 강서방은 이제 이 집에서 손님이야. 아니, 손님보다 귀한 내 아들이지. 내가 그동안 눈이 삐어서 자네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미정아, 너도 와서 남편 옆에 앉아라. 오늘은 우리 강서방 대접받는 날이다. 뒤늦게 도착한 첫째 사위 박서방과 미영 씨는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처럼 정호 씨가 안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려 하자 최 여사가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박서방, 거기 들어가서 자지 말고 여기 거실에 앉게. 오늘 우리 가족 대화 좀 해야겠어. 그리고 미영이 너 동생네 남편한테 제부 소리 제대로 하고 존중해라.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사위 차별하는 소리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날로 우리 집 출입 금지인 줄 알아. 최 여사의 서슬퍼런 경고에 정호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미영 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장모님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처음으로 처가에서 휴식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차 맛은 그 어떤 고가의 보약보다 달콤했고 자신의 존재가 오롯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지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고 눈물은 눈물로 닦아준다는 평범한 진리가
차가웠던 처가 거실을 훈훈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최 여사의 집에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매년 이맘때면 처가는 수백 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전쟁터였지요. 예전 같았으면 지훈 씨는 금요일 밤부터 불려와 배추를 나르고 소금을 뿌리며 허리 한번 못 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최 여사는 지훈 씨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장 당일 최 여사는 첫째 딸 미영 씨와 정호 씨를 호출했습니다. 거실에 수북이 쌓인 배추를 본 미영 씨와 정호 씨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훈 씨가 다 해놓았을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서면서 뾰루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부는 어디 가고 우리를 부른 거야? 나 네일 아트 한 지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이야. 정호 씨도 오늘 골프 약속 취소하고 온 거라고. 제부가 여기 왜 오니? 지훈이는 오늘 안사돈 모시고 온천 여행 갔어. 그동안 우리 집 뒤치다꺼리 하느라 자기 엄마 여행 한번 못 시켜준 게 마음에 걸려서 내가 등 떠밀어 보냈지. 그리고 박서방 골프채 휘두를 힘 있으면 이 배추 상자나 저기 베란다로 옮기게. 의사 손이라 귀하다 했더니 장모 김장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최 여사가 무심하게 배추를 버무리며 큰딸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당황하며 손바닥을 비비며 장모에게 말했어요. 아니, 장모님,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쓰시라니까요. 제가 비용은 낼게요. 돈으로 때울 생각 마라. 자네가 내 사위라면 내 손에 밴 고춧가루 냄새 정도는 같이 맡아야 진짜 가족이지.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게. 대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사위 대접받을 생각은 버리고. 결국 생전 처음 앞치마를 두른 박서방은 쩔쩔매며 배추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정장 바지에는 고춧가루 양념이 묻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 모습을 보며 최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자리라는 걸 자신도 박서방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 시각 지훈 씨는 온천 리조트에서 어머니 안사돈과 아내 미정 씨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없는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지훈아, 장모님이 정말 괜찮으시다니? 너 없으면 그 집 김장 어떡하냐고 걱정하시진 않든?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사위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요. 저보고는 이제 머슴 노릇 그만하고 아들 노릇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돈이 큰 결심하셨구나. 이제야 내 아들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 내 마음도 놓인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 씨 부부에게 최 여사는 갓 담근 김치와 수육을 한 상 가득 차려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최 여사는 가장 맛있는 배추 송잎을 골라 지훈 씨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강서방 많이 먹게. 올겨울 김치가 참 잘 됐어. 자네가 안 도와줘서 걱정했는데 박서방이 땀 흘리며 나름 배추라 그런지 맛이 더 깊네. 하하.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용서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지요. 첫째 사위 정호 씨도 조금은 겸허해진 표정으로 지훈 씨에게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제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무심했네. 박서방의 사과에 지훈 씨는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직업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특별 대우하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선과 같다는 사실을요. 강서방의 처월드 순환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사돈의 매서운 거울 치료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존중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사위, 천안 사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